지난 여름 중고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48만 원을 결제한 A씨. 해외에서 배송돼 길어도 한 달이면 도착한다고 했지만 휴대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환불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고 문자도 돌리고 모든 수단으로 연락을 총동원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업체 측은 통관 절차가 지연됐고 주문이 갑자기 많아진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확하게 딱 사기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애매한 답답하고. 그런데 A씨처럼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민원이 줄을 잇자 이 업체의 대표 안모 씨는 또 다른 사이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배송하지도 환불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만 지난 10월 기준 503건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알린 KBS 보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안 씨가 운영한 업체 2곳에 대해 임시 중지 명령을 내리고 상품 판매를 전부 중지시켰습니다. 공정위가 현재까지 추정한 소비자 피해 규모만 6억 원, 숨은 피해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판매자의 신원 정보 및 거래 후기 등을 확인하고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이용하고 공정위는 또 해외 배송 상품을 거래하면서 가격이 너무 싸거나 배송 기간이 긴 경우에도 의심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지난 여름 A씨는 중고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 한 인터넷 사이트에 22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와이프가 또 애기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게 유행이라고 막 인터넷에 많이 있더라고요. 감성 사진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길어도 한 달이면 보내준다던 제품은 2달 넘게 소식이 없었고 환불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문 취소 버튼 자체가 아예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는 카톡으로만 계속 환불 신청합니다. 환불 신청합니다. 48만 원짜리 중고 전화를 구매한 B씨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하루까지만 해도 하루 이틀이면 답변이 왔었는데 모든 수단으로 연락을 총동원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같은 업체에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접수된 신고만 전국에 80건이 넘습니다. 업체 측은 한때 통관 절차가 무더기 지연됐고 주문 규모도 갑자기 커졌다며 이달 내 해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부턴 판매도 중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는 환불 지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으면 3영업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에 필요한 그 조치를 취하도록. 중고 휴대전화 거래가 꾸준히 늘면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홈페이지에 인증 사업자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스스로 사업자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자율인증 특성상 인증업체가 전국 25곳에 불과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문제는 이와 함께 중고폰 사기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년 전 이 소비자는 중고 거래 앱에서 중고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만에 휴대전화가 갑자기 정지됐습니다. 통신사에 물어보니 도난 신고가 접수됐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도난 신고가 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사용 정지된다. 저는 이제 스팸 그 문자라고 생각이 들어갖고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진짜 끊기더라고요. 이렇게 사기범들은 분실된 또는 훔친 휴대전화를 전원을 끈 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립니다. 모르고 중고 거래를 했는데 원소유주가 도난, 분실 신고를 하면 구매자는 꼼짝없이 피해를 봅니다. 이 같은 사기를 겪은 사람이 적지 않은데요. 고객센터도 전화하고 경찰서에도 가서 일단 중고 사기 신고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수법도 한번 보시죠. 배터리 성능이 77%로 표시된 이 중고폰. 특수 장비를 연결하자 배터리 효율이 단숨에 100%까지 올라갑니다. 중국산 변조기기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조작한 겁니다. 6시간 이상 써야 되는데 한 게임 몇 판 정도 하니까 갑자기 배터리가 박다니까 이게 사기 중에서도 몰라가지고 적게는 13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피해를 막고자 오늘부터 안전한 중고 스마트폰 거래를 위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먼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절차를 두고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분실이나 도난 신고 여부를 포함한 성능 확인서 혹은 보증서를 발급토록 했습니다. 여기에 소유권 분쟁을 예방할 목적의 거래 사실 확인서도 제공됩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그 효과가 주목됩니다. 스마트폰을 중고 거래했다는 작성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가 액정이 깨졌다며 수리비가 42만 원이 든다고 연락해 온 겁니다. 하지만 A씨가 이 구매자에게 스마트폰을 판 건 지난해 8월 10달 전 일이었습니다. A씨가 이를 따지자 구매자는 스마트폰 가격을 문제 삼으며 욕설까지 합니다. A씨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다른 아이디로 중고거래 앱에 접속한 뒤 구매자가 판매 중인 물건을 사겠다고 연락해 봤다는데요. 혹시 쓰다가 문제 생기면 수리비 주냐고 묻자 그건 자신의 책임이 아니란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게시글엔 구매자의 아전 인수식 태도를 지적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배터리 성능이 70%대로 떨어진 중고 스마트폰. 배터리 칩과 특수 장비를 연결해 버튼을 누르니 성능이 100%로 표시됩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새 제품인 양 둔갑했지만 실제 성능은 이에 못 미쳤습니다. 6시간 이상은 써야 되는데 게임 몇 판 정도 하니까 갑자기 배터리가 박다니까 이게 사기 중에서도 몰라가지고. 부산경찰청은 이처럼 낡은 중고폰을 싸게 사들여 성능을 조작하고 대판 혐의로 일당 28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흠집이 난 액정 등은 밀반입한 중국산 부품으로 교체해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보상기간이 남은 중고폰 4천여 대는 전기 충격을 가하고 액정을 망가뜨려 무상 교환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중고 스마트폰 10,000대가량을 되팔아 35억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성능을 조작하고 중국 부품으로 짝퉁 스마트폰을 만들게 될 경우 적게는 13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해당 수법을 통보했습니다. 또 배터리 성능을 조작하는 데 쓰이는 이러한 장비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 쉽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관세청에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구매한 중고 스마트폰 배터리가 표시보다 빨리 닳는다면 수리 흔적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